연평도 포격 교전 당시 합참의장으로부터 국지전에서 전투기로 타격하는 것이 교전 규칙 사항인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독단으로 결정할 일인가에 대한 질의서가 날아왔다. 이미 국방부 장관은 교전 규칙 사항으로 우리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도 이를 보고한 상태였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인 샤프 사령관은 국방부에 답신을 보내 한국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답변서가 도착하기 이전까지 합참의 장군들은 자위권이냐, 교전 규칙이냐로 양분되어 논쟁을 하고 있었다. 쉽사리 결론이 내려지지 않자 국방부 대변인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국제법 학자에게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는 희대의 브리핑을 한다. 누구도 전쟁하는 방법을 몰랐다. 오랜 기간 미국의 안보에 모든 걸 의존하면서 우리 스스로 작전을 결심할 수 있는 군사주권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은 왜 한국군 장성들은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걸 거부하는가 하는 문제다. 장교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군대를 직접 지휘하고 통제하기를 원하지 외국 군대의 휘하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군의 장성들은 미군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을 통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교전 다음 날 한미연합사 간부회의에서 연합사 정보작전부장인 존 맥도널드 소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군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리고 연평도 사태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경질되었다. 뒤이어 부임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임 장관의 말을 뒤집고 전투기로 타격했어야 했다며 이는 국가주권의 핵심인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을 들은 한민구 합참의장은 전투기를 출격시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한민구 합참의장이 부적절하게 판단했느냐에 대해 선뜻 그렇다라고 답할 수는 없다. 이날 대통령 지침과 한 의장의 작전 목표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억제에 있었다. 그렇다면 구태여 전투기를 동원해 상대방의 영토를 타격한다는 것은 전면전을 불사한 최고 강도의 위기 대응을 의미한다. 그런 전쟁 불사의 강경 논리는 우리에게 초래될 국가적 재앙의 결과를 예상하고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전쟁 상황을 당시에 우리가 감수한다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그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 군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이 북 눈치 보나 연평도 포격 10주기인데 한마디도 없는 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관련 입장도 내지 않았다. 야권은 여당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연평도 10주기 관련 발언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연평도 포격은 분단 이후 북한이 우리 땅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한 최초의 사건. 민간인 2명과 우리 병사 2명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당 지도부 7명은 저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수처, 보궐선거, 동남권 신공항 등을 주제로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연평도 10주기와 관련된 논평도 별도로 내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연평도 10주기 관련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연가를 사용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도 취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주간 총 6개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마지막 정상회의였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이날 새벽에 끝나 휴식 차원에서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시각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보수 야권은 여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0년 전 오늘 북한은 백주대나대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를 포격 도발했다며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이 일어난 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진 일로 휴전 이래 최초로 자행한 민간 거주 구역에 대한 공격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도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태워도 이 정부는 잠잠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북한의 살인자라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국민의 죽음엔 등을 돌리고 종전선언이라는 허상만 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광복절 광화문 보수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불러 논란이 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연평도 포격은 무고한 민간인에게 가해진 잔인무도한 공격이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태도, 저자세 외교가 정상적인 국가가 취할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북한을 비롯한 외부 누구라도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면 단호히 격퇴해야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쳤다면 끝까지 쫓아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찾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연평도 10주기와 관련 희생된 장병과 민간인의 죽음을 추모한다으면서도 포격 도발 주체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마주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한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평화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면서도 기존 연락소 복귀를 넘어 서울 평양대표부, 개성 신의주 낮은 선봉연락소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년 전 오늘 연평도 포격 10주기, 북도발 현재 진행형 바이든 시대는 다를까? 10년 전 오늘 전국 조간신문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일면으로 올랐습니다. 약 열흘 전 북한이 서해 섬마을 연평도에 기습적으로 170여 발의 포탄을 퍼부은 것에 대한 대응이었죠. 북한의 도발에 한국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 4명이 전사하고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민간인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아 사망한 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정부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에 이어 추가 도발을 가할 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해병대 병력과 장비도 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어떨까요? 참혹한 도발이 발생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쪽을 향해 수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대상이 민간인이었다는 점도 10년 전과 똑같네요. 북한은 지난 9월 24일에도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씨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워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도발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와 동맹 맺은 다른 국가들은 북한 핵무기에 대한 고삐를 잡기 위해 애써왔지만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는데요. 앞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과 협상을 병행해왔죠.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지난해 2월 양국 정상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 협상을 중재하며 남북 간 평화 협력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사실상 생존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예전 같은 평화주의만으로는 남북 관계가 해결되기 어려워진 실정이지만 미국이 행정부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대화의 물꼬가 터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년 초 들어서는 조 바이든 정권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어떤 구도를 펼칠지는 직접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